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이것 하나만 선풍기에 붙여보세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집니다.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은 장식용으로 쓰신다고요? 이거 하나면 선풍기의 미지근한 바람을 얼음바람으로 바꿔줍니다. 최악의 폭염이 온다는 올여름. 지금 바로 냉방기기 전문가의 에어컨 없이 나는 건강한 여름 비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냉방기기 연구소에서 20년간 냉방 시스템을 연구해온 이성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선풍기 하나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과학적 방법들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연구소에 70대 김순자 할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답답하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은 켜기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더위를 참자니 건강이 걱정되신다는 거였죠.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층보다 더위에 취약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냉방비 절약에 더 신경 쓰시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여름철 평균 전기료는 전체 가구 평균보다 30%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냉방이 필요한 연령대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근본적인 한계부터 분석해봤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왜 시원하지 않을까요? 바로 뜨거운 공기를 그대로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방 안 온도가 28도라면 28도 바람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돌려도 근본적으로 뜨거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풍기가 오히려 실내 온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터의 발열과 공기 마찰로 인해 실제로는 0.5-1도 정도 실내 온도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선풍기만 틀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개발한 첫 번째 방법은 냉각 매체 활용 시스템입니다. CFD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배치를 찾아냈습니다. 선풍기 앞 30cm 지점에 냉각원을 배치하면 바람의 온도를 3-5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경 40cm 이상의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물을 가득 채워서 선풍기 바로 앞에 놓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와 얼음의 양입니다. 너무 작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크면 습도만 높아져서 오히려 불쾌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비율은 선풍기 날개 직경의 1.2배 정도 되는 그릇에 얼음 2kg과 찬물 3리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 바람이 얼음물 표면을 지나면서 수증기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로 확산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현열과 자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냉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김순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시도하셨는데 30분 만에 어머, 정말 시원해졌네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실제로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체감 온도가 4도 정도 낮아졌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다는 점이었죠. 일반적인 얼음 조각은 실온에서 30-40분이면 대부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냉각 효과를 위해서는 계속 얼음을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두 번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지속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1.5리터 페트병에 물을 넣고 냉동실에서 완전히 얼린 후 사용하는 방법이죠. 일반 얼음 조각보다 용량이 크고 밀도가 높아서 4-5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냉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표면적과 부피의 비율을 최적화한 것입니다. 작은 얼음 조각들은 표면적이 넓어서 빨리 녹지만 큰 덩어리는 부피 대비 표면적이 작아서 천천히 녹거든요. 열역학적으로 보면 열전달 개수를 조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린 페트병 위에 젖은 수건을 살짝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어냅니다. 기화열 원리에 의해 냉각 효과가 2배로 증가하는 거죠. 기화열이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변에서 열을 빼앗는 현상입니다. 물 일지이 증발할 때 540칼로리의 열을 흡수하죠. 이는 물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의 540배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온도계로 측정해보면 수건을 덮지 않았을 때는 주변 온도가 2-3도 정도 낮아지는데 수건을 덮으면 4-5도까지 낮아집니다. 게다가 수건이 마르면서 지속적으로 냉각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는 거죠. 바닷물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1.8도인 것처럼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10% 농도의 소금물을 사용하면 어는 점이 마이너스 6도까지 낮아져서 훨씬 강력한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의 특성을 활용한 과학적 냉각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반 얼음보다 20-30% 더 오래 지속되면서도 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한 달간 사용한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름철 전기료가 작년 대비 70%나 절약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월 15만 원이던 전기료가 4만 5천 원으로 줄어든 거죠. 에어컨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후면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자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풍기 앞쪽에만 신경 쓰는데 실제로는 뒤쪽이 더 중요합니다.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해서 선풍기 뒤쪽 흡입구에 냉동된 아이스팩을 부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흡입되는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면 나오는 모든 바람이 시원해지는 거죠. 앞에 얼음을 놓는 방법은 바람의 일부만 차가워지는데 이 방법은 전체 바람이 균일하게 시원해집니다. 고정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실리콘 밴드나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무줄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거나 끊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이스팩이 흡입구를 완전히 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기 흐름을 방해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이스팩을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거나 방수 테이프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택배로 받은 아이스팩들을 모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정말 경제적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집마다 아이스팩이 쌓여가고 있죠. 버리지 마시고 여름철 냉방용으로 활용하시면 일석이조입니다. 65세 박철수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선풍기가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된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거실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졌다고 하시면서 특히 넓은 공간에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니 기존 방법 대비 냉각 효과가 4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온도가 균일해져서 어느 위치에 있든 똑같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공기 흐름 역전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풍기를 자신 쪽으로 향하게 놓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반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건물의 연력학적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건물 외벽과 지붕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집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에는 복사냉각 현상으로 인해 외부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죠. 보통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외부 온도가 실내보다 2-5도 정도 낮습니다. 이 시간대에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서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면 반대편 창문으로 시원한 외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이는 압력차에 의한 자연 환기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따르면 유체의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압력이 낮아지죠. 선풍기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실내 압력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풍기가 밖으로 바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시원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방 전체가 금세 시원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창문을 2곳 이상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올 창문이죠. 가능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열어주시면 공기순환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72세 정명희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선풍기가 나한테 안 불어오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밤 푹 주무시고 아침에 어젯밤이 올여름 가장 시원했던 밤이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아파트는 밀폐도가 높고 창문 위치가 제한적이어서 공기순환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단독주택은 여러 방향으로 창문이 있어서 자연 환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집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으니까요. 에어컨으로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몇 배의 전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방법은 선풍기 전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내 몸 자체가 달궈져 있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인체는 복잡한 열 교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람만으로는 완전한 냉각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체열전도 냉각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인체의 혈액순환 구조를 분석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분포를 보면 목 뒤의 경정맥, 손목의 요골동맥, 발목의 후경골동맥 등이 피부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냉각하면 차가운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몸 전체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체온 조절 중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10-15도 정도의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짠 후 목 뒤나 손목에 대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거죠. 이때 수건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보다는 마이크로파이버나 린넨 소재가 더 효과적이에요. 물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깊은 부위의 혈관까지 냉각시킵니다. 이를 통해 순환되는 혈액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전신 냉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67세 이순희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10분 만에 몸이 확실히 시원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더운 날 외출 후 돌아와서 사용하면 빠르게 체온을 낮출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젖은 수건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옷이 젖고 계속 축축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특히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젖은 수건이 피부에 닿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기화냉각 스프레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에탄올, 멘톨, 하이드로알코올 등이 들어간 쿨링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방법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도 빠르게 기화합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 멘톨은 212도인데 실제로는 피부 온도인 36도에서도 충분히 증발이 일어나죠. 이 과정에서 피부에서 많은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강한 냉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상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열을 이용한 냉각 방식입니다. 에탄올 일지이 증발할 때 846J의 열을 흡수하는데 이는 상당한 냉각 효과를 의미합니다. 약국에서 3,000-5,000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고 한 번 뿌리면 30-40분 정도 지속됩니다. 옷이 젖지도 않고 끈적한 느낌도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휴대하기 좋아서 외출 시에도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68세 이영자 할머니께서 이거 하나면 경로당 갈 때도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도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에탄올이나 멘톨 성분이 눈이나 코, 입에 들어가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해보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마세요. 하루에 3-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시도했는데도 시원하지 않다면 한 가지 숨겨진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습도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3년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실험 결과 습도가 체감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온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도가 30도라도 습도가 50%면 체감온도는 28도 정도로 느껴지는데 온도가 28도라도 습도가 80%면 체감온도는 32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인체의 냉각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땀의 증발입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에서 열을 빼앗아가야 냉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하고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끈적끈적한 불쾌감만 증가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습도에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첫째,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둘째, 피부의 탄력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땀구멍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내 열 생산과 배출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같은 습도라도 젊은 사람보다 더 답답하게 느끼는 거죠.
실제로 노인층의 열사병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리적 변화입니다. 79세 김광수 할아버님께서 선풍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답답하기만 하다고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직접 댁을 방문해서 습도계를 확인해 보니 85%나 되더군요. 당시가 장마철이라 공기가 너무 눅눅했던 거죠. 온도는 27도로 그리 높지 않았는데도 습도 때문에 매우 불쾌하게 느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럴 때는 선풍기와 함께 제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제습기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모든 가정에 제습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제습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신문지는 목질 섬유로 만들어져서 흡습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신문지를 구겨서 표면적을 넓힌 후 방 구석구석, 특히 습기가 모이기 쉬운 모서리나 옷장 근처에 놓아두면 자연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지 한 장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은 약 15-20ml 정도입니다. 방 크기가 10평 정도라면 신문지 10-15장 정도를 배치하면 효과적이죠.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교체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숯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숯은 탄소의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어서 흡습성과 탈취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지의 숯이 가진 표면적은 약 500이에 달하죠. 작은 그릇에 숯 200-300지를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면 습기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냄새까지 제거해줍니다. 숯의 장점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흡수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시 제습 능력을 회복합니다.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는 굵은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염화나트륨은 강한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 중 수분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접시에 굵은 소금을 2-3cm 두께로 깔아서 방 안에 놓아두면 효과적입니다.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흡습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교체하면 되고 녹은 소금물은 배수구 청소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실리카겔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과자나 전자제품 포장에 들어있는 실리카겔 봉지들을 모아두셨다가 여름철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리카겔은 자체 무게의 40%까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광수 할아버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신 후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풍기가 갑자기 시원해졌다는 거였죠. 실제로 다시 측정해보니 습도가 85%에서 55%로 낮아졌더군요. 온도는 그대로인데 습도만 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50-60%입니다. 이 범위에서 인체가 가장 쾌적함을 느끼고 선풍기 바람도 최대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습도계가 없어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땀이 잘 마르지 않으면 습도가 70% 이상인 상태입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이 눌어붙는 느낌이 들면 습도 조절이 시급한 상태죠. 반대로 피부가 건조하고 목이 자주 마르면 습도가 40% 이하로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단순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곰팡이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호흡기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피부 건조와 정전기 발생 등의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적절한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방법을 종합한 통합 냉각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이렇습니다. 선풍기 앞에는 얼린 페트병 2개를 교대로 사용하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부착합니다. 동시에 방 안에 숯과 소금을 놓아서 습도를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온도는 5-7도, 습도는 20-3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체감 온도로는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에어컨 약풍 수준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4세 최영숙 할머니께서 이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신 후 이제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여름철 전기료가 월 1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간 150만 원 이상 절약하신 거죠. 절약된 돈으로 건강한 여름철 보양식을 드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대별 활용 전략도 중요합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 냉각 모드로 페트병 냉각법을 사용합니다. 이 시간대는 아직 그리 덥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냉각만으로도 충분하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강화 냉각 모드로 전환합니다. 앞뒤 냉각을 모두 적용하고 쿨링 스프레이도 병행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이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환기 냉각 모드를 사용합니다. 외부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공기 흐름 역전법을 활용해서 자연 환기를 극대화하는 거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수면 냉각 모드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냉각을 위해 페트병 냉각법과 체열 전도법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이런 자연 냉각법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한 냉방병 걱정이 없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자율신경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습도 유지로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호흡기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자연스러운 습도를 유지하면서 냉각할 수 있어서 더 건강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선풍기는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30-50W 정도인데 에어컨은 1000-2000W입니다. 20-40배 차이가 나는 거죠. 하루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풍기는 200-300원, 에어컨은 8000-12,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옵니다. 한 달이면 선풍기는 9,000원, 에어컨은 30만 원 정도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에어컨 사용량을 70-80% 줄일 수 있어서 엄청난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10. 환경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줄어들면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료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선풍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젖은 손으로 선풍기를 만지지 마세요. 셋째, 아이스팩이나 페트병이 선풍기 날개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넷째, 쿨링 스프레이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면 공기 중 농도가 높아져서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습도 조절용 소재들은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전기료 때문에 무더위를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경제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누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더위를 무리해서 참지 마시고 이런 똑똑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